오케이. 우리 양면장 분출수에 대해서 앞에 found water, 다음에 acre chamber를 하고 slave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할 수 있는데 뒷부분은 좀 쉽고, 여기서 S에서 노예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이제 딱 이해를 한 중이니까 만약에 slave 하게 되면 그때 슬라버, 침을 질질 흘리다. 침 질르다가 영어 단어 이상하게 많습니다. 슬레이브, 슬라버. 보통 이제 일반 꼬마들 할 때 드루 하거나, 드리블. 이건 이따가 자엘리 할 때도 나올 건데, 이거 다 이제 침질, 하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하나는, 엘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리블이, 축구, 농구공, 이게 드리블 할 때 드리블인데, 이게 갑자기 침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거를, 개념을 처음에 외국어 볼 때 뜻이 많거든요. 이제, BLE에서 다시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체입니다, 슬레이브라는 제도가 옛날에 있던 거지, 지금 노예가 없죠. 그래서 슬레이브 같으니까 슬라버, 침 질질 흘리고, 탐내고, 군침 흘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게 돼. 옛날에 노예를 보면 군침, 야, 저 노예 갖다 쓰면 돈 되겠네. 그런 걸 연상하십니다. 그 유명한 민족이 유럽의 3대 민족, 게르만, 라틴 말고 슬라브족. 옛날에 슬라브족이 노예로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게 학계설인데, 정설인지 난설인지 몰라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어쨌든, 노예는 도망다니는, 자죠. 옛날에 노예는 다 전쟁의 포로로 잡혔을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쉘터, 레퓨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쉘터 얘기를 하다가, 노예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먹고 사는 얘기가 지금, 브레더 스플러터가 나왔습니다. 자, 요 스플러터란 단어가 재밌는데, 예컨대, 뒤에 P로 패드 나왔지만, 요 패터 앞에 S 붙이면 스페러, 스플래러. 이게 모양이 비슷해서, 처음에 영어 배워, 감각 배울 때 헷갈립니다. 스페러, 스플래러, L이 들락달락 하는 거죠. 이것도, 스플러러도, 원래 스퍼터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나중에 스플럿 L이 첨가됐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여기서 이게 빠졌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순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다 이래 가지고 같은데, 하나는 에로 발음 나는 거고, 하나는 어로. 누가 이제 영어에서 어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스플러가 뭐냐? 이제 스플러가 뭐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아리까리한 단어들을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솔더 할 때 사더가 땜질하는 납땜질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오래 쓰고 싶다. 사용을 갖다 더 오래 하고 싶다. 올더 서비스죠. 그러려면 땜질해야죠. 옛날 사람들은 물건 쓰다가 고장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꼭 땜질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 올더 트래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은 땜질에 쓴 사람 가다가 보면 야야 딱지 붙여서 밖에 갖다 버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이 사더의 전통입니다. 사더. 그래야 더 싸게 먹히죠. 사더. L 발음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다시 강조하고. 자, 슬라브 나왔는데 쉘터 브리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엠버 스트링을 딱 걸면 스프레더가 된다 그랬어요. 스프레더는 진성탄 펼치는 건 다 스프레드 이거는 독수리가 날개 펼쳐지는 건데 스프레더 하면 도구인데 이게 도구를 나타내는 얘기죠. 뭐냐? 지금 브레드 앤 버터 얘기거든요. 빵을 먹으려면 넓적한 빵에다가 버터를 쫙 실은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넓적하게 된 요런 나이프가 있어요. 이거는 버터스 나이프를 해서 버터용 나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용 나이프가 뭐냐면 스프레더. 그러니까 버터를 브레드 위에 쫙 펼쳐주는 도구다. 그래서 스프레더라고 합니다. 좀 먹거리에 대한 얘기죠. 발전하면 스프레더가 이게 여기다 이제 퍼틸라이저가 알다시피 기름지게 해주는 퍼틸라이저 비료입니다. 비료를 쫙 뿌리는 장치도 스프레더라고 합니다. 좀 먹고 사는 얘기죠. 그 먹고 사는 게 이슈가 뭐냐? bread and butter에서 합성어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bread and butter
앞에 형용사 쓸 때는 하이픈 보통 쓰죠. 이게 만약에 그냥 동태 명사 할 때는 하이픈을 띄고 그 차이인데 같은 말이죠. bread and butter. 이게 뭐냐? bread and butter, economic issue 하면 경제죠. 밥상머리, 물가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민생고 이야기를 bread and butter issue입니다. 이때 이게 전체가 형용사고 명사로 시가죠. 근데 이거 자체가 bread and butter가 명사 쓸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bread and butter가 뭐냐? 예컨대, that article, 그 품목, 아이템, 물건, 아이템, product, 다 같은 거예요. 이 제품, 예컨대, TV, 또는 TV set, the color set is, Samsung's bread and butter. 예전에는 그 테리에 보면 일제 소니를 많이 연상했습니다. 소니, 도시바 이런 게 왔는데 우리나라가 LG하고 삼성이 손을 잡은 건지 뭐 어깨를 나란한 건지 모르지만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 싹쓸이해서 텔레비 하면 코리안,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그죠? 이게 삼성은 원래가 이제 주특기의 삼성은 세마이컨덕터 반도체지만 반도체가 지금 경기를 타면서 왔다리 갔다 하죠. 근데 텔레비는 갔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에도 그러니까 in these troubled times, TV 또는 television set is still Samsung's bread and butter. bread and butter product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형용사 명사 되는데 이거 없어요. bread and butter. 이게 뭐죠? 삼성의 빵과 버터다. 밥과 국이다. 뭐 밥과 반찬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죠? 이게 삼성의 무슨 상품이죠? 품목. 품목할 때 품이 이게 아티클이에요. 브랜드 버터 아티클인데, 프라덕 아티클, 상품인데, 무슨 상품? 삼성이 먹고 살게끔 삼성을 받들어주는, 봉양하는 무슨 상품?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효자가 일단 뭐 영어로 뭐죠? 하면 효자? 영어도 효자가 있나? 효자를 뭐라 하겠습니까? 선은 선인데, 무슨 선? 아주 영어는 간단해요. good son, 뭐 관사에서. good son이 여자입니다. good God, 이거는 God, 하늘이 내려주는 아들이다 이거죠. 그게 효자예요. 착한 아이. 그러면 착한 가격, good price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효자인데, 효자가 가는 길 도리를 갖다가 뭐죠? 이런 자손에 대한 거, parental의 반대가, parental이 부모의, parent의 형사, 이거는 선으로 필라멘트처럼 이어진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야곱을 낳고 뭐 자손이 벗었을 때 그런 관계를 fili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filial duty를 쓰면 됩니다. filial duty, 뭐 devotion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filial 이게 효도예요. 효도. duty가 의무니까 도리가 되겠죠. 효자로서의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효도인데 여기 쓸 때 조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filial duty는 이게 U예요, C예요? 이게 U, C를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쓰기 어려우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효도구나 알아보면 됩니다. 요거는 filial duty U를 쓸 수 있고 C를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듀티가 이제 이 통합 개념의 U였는데, 원래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세부사항 하나로 해서 C의 P죠. U와 P가 상통하는 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uties. 효도가 나왔어요. 근데 효도가 나오니까 이게 기업의 효자. 기업을 먹고서 봉양한다 이거죠. 먹고 살리는, 먹게 해주는, 우리말로 무슨 거리? 먹거리 상품. 먹거리 제품을 갖다가 bread and butter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현진이가 뭘 잘하지? 커브로 잘 던지나? 걔는 직구가 되면 직구는 뭐래? fastball이라고 합니다. fastball. 커브골이 빠를 수 없어. 직구가 빠르죠. 그죠? fastball이 직구인데 예컨대 the fastball, his bread and butter, the pitcher's bread and butter is his fastball. his fastball is his bread and butter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유현진의 먹거리, 제품, 상품, 여기는, 그러니까 제주가 되겠죠. 먹거리, 즉, 주특기, 필살기는 직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드 앤 버터가 명사라도 형용사면서 왔다 갔다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아주 씁니다. 만약에 직구를 제대로 못 던지면 유형군은 은퇴해야 돼. 유현주는 나이 들면 은퇴해야지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테레비가 없으면 삼성 문 닫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케이? 그래서 먹고 사는 생존 게임에서의 중요한 수단. 그걸 갖다가 bread and butter라고 하고, 그래서 스플러더한테 이거 아까 스포터 있지 않습니까? 스포터. 스패터는 뭐가 이게 튀기는 걸 탁 튀니까 나중에 하고, 뒤에 나옵니다. 패런, 스패터. 예컨대 페인트 칠하다가 살인 현장에서 피가 튀었다. 그럴 때 스패터 또는 스플래터를 씁니다. 그 스플러터가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합시다. 스포터 할 때 이 스포터는 뭐겠어요? 이 버터에다가 이걸 딱 붙여서 이걸 스피고 들어가면 이 스부가 안 되니까 스포터가 되겠죠. 버터는 왜 쓴다고요? 프라이팬에 뭘 지질 때 우리는 참기름을 싹 붓지만 걔네들은 버터를 깔아놨습니다. 버터 바텀에다가 이 바텀과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바텀에 가면 이게 버터가 보통 때 이렇게 점잖겠지만 여기 딱 프라이팬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버터 살려고 지지지 그런 소리 하는 걸 스퍼러. 어떤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잘못 다루면 망가지되면 이 소리 하죠. 그런 소리가 스퍼러 하고 발악을 하는 그런 발악 소리 의성어가 스퍼러입니다. 스퍼러. 오케이. 그다가 이게 조금 더 세지면 이제 스플러러. 버터, 블러터, 이게 블러터는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플러러. 자, 스플러터가 나온 김에 아주 묘한 표현을 하나. 그러니까 뭔가 지식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깔끔하지 않은 소리가 지식 날 때 스포터나 스플러터를 쓰는데 같이 쓰긴 하지만 구별해 쓰는 것이 난 네이티브들 배우는 사람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볼게요. 또 모터, 엔진도 였습니다. 기계가 작동할 때 처음에 기계가 척 이렇게 점잖게 탁 불이나 작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옛날 기계들은 전부 펌프로 돌리 하다가 마중물 붙이 하다가 이게 왜 하다가 그때부터 직직 하다가 쫙 돌아갑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 스포터 할 수도 있고 스플러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일단은 이 어터라는 것은 뭐냐면 하고 어터가 이제 발언하다. 어터런스가 발언이에요. 발언. 입에서 뭘 뿜어내는 걸 갖다가 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터면 입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입에서 내는 거 막 말을 더듬고 할 때 뭐라고 합니다. 스터터. 그래서 스터터도 있네. 뭔가를 시작을 하는데 더듬다. 스터터에도 좋고 머터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ST고 이거는 SP죠. 그래서 스퍼러. and 스퍼러. 더 more 스퍼러나 and died. 또는 약간 더 캔들이 촛불이죠. went out. 촛불이 후두둑 하더니 바람에 후두둑 하더니 꺼졌어.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 the more the spread and started moving, turning, spinning. 자, 이 기계가 모다가 엔진도 마찬가지고 스플러러 하더니 기기 하더니 쿵탕탕 작동하기 시작하다 하고 살아났을 때 기계 장치가 살아났을 때는 이거를 주로 쓰고 소리만 내고 그냥 꽉 하고 죽었다. 그랬더니 요걸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어려운데 스플러러 이때 이게 그러니까 became alive 살아났다 할 때 life의 개념이 PU는 같은 거거든요. live 그죠? VU 같은 거니까 and became alive에서 살아났다 느낄 때는 스플러터를 많이 쓰더라 그렇습니다. 이거 대신에 이걸 넣었다 해서 틀렸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뭔가 시작할 때 막 시작할 때 하다 말 때는 이걸 많이 쓰고 뭔가 딱 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잡혔다 할 때는 스플러터를 쓰더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영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하나로
이게 라이브냐, 데드냐를 가른다라 이거죠. 이런 걸 판단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스포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직 소리 나는 거, 버터를 프라이팬에 뜨거운 판에 불어넣어서 그것이 발화전에, 발화전에서 앞전자하고 그래서 판에다가 열을 깔아놓으니까 이게 스파라 해서 이 파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발화전 발판. 자, 그러면 반동자. 이게 전부 진동에 대한, 이게 무한진동 진동이죠. 진동은 어떻게 해야 이럽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로 갔다가 다 되튀고 하는 거죠. 이 진동. 이거는 반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반동량은 대치수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대치해서 나가는 건데, 반동 대치수, 발화전 반열선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국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대 발판이 되겠어요. 자, 이 반대 발판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레더. 독일어로 라이터라고 하는 거. 라이터가, 발음상으로는 영화의 라이터 같은데, 이게, 사다리. 독일 사다리, 영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란 게 뭐죠? 이쪽과 이쪽이 있을 때,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갈 때, 이쪽 면과 이쪽 면, 양면이죠. 양면장에서, 여기서 분출, 에너지 분출하면서, 뭔가를 끄집어낼 때 이제 사다리를 하죠. 자, 참고로, 사다리에서, 여기 있을 때, 요렇게 하는 걸, 여기에 받쳐주는 돌, 이게, 폴이나, 포스트가 되겠고, 또는, 여기에 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으면, 베니스터가 되는데, 요게, 사다리에 발 놓는 널이라고 하는데, 가로장 널. 가로장이니까 크로스바가 되겠죠. 크로스바가, 이 가로장을, 뭐라고 하지?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요거를, 뭐라냐, 런들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이걸 배웁니다. 런들. 요거 런들, 라운드라고도 하고, 보통은 알기 쉽게 보통 요거 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다 같은 계통이니까 롱이라고 하는데 보통 복수로 많이 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들은 L이고 이 사다리 자체는 레더, ER입니다. DR. 그래서 이게 반동. 사다리를 하나 칸칸 밟을 때 그래서 반동 효과가 있다 해서 반동장으로 본 거죠. 반동장, 대치수. 그 다음에 대치수 하는데 이 대치 관계, 대치하는 수. 자, 이 수를 할 때 이게 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할 때 숫자가 됐습니다. 물 숫자가 될 수도 물론 있죠. 대치수. 반동장 대치수에 이 물 숫자로 볼 때 대표는 뭐죠? 아까 fountain water. 물이란 것은 어떤 반동에 의해서, 이게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fountain water. 이거랑 같은 것이 river, 찢어졌을 때, 땅을 찢으면서 나가는 걸 대치수가 되는데, 이 수로 보게 되면, 손도 있고, 뭘 숫자들, 손으로 이제 세는 거니까, 이게 대표적인 뭐냐, 유명한 넘버 할 때, 반동에 의해서 대치한 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넘버 원, 그래서 넘버의 출발점은 뭐죠? 유명한, 이렇게 시작하죠. 독일어래. 아랍어에서 와서, 아랍어 쓰면 이제 좀 그렇죠. C하고,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이 몸인데, 요게 아주 모양이 더럽죠. 이렇게 하나만 찍으면 후 발음하고 두 개 찍으면 끄 발음이 되는데, 그렇게, 세프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세프론을 갖다 이제 유럽에서 봤을 때 이제 스페루라고 해서, 사이퍼가 0 개념은 아랍과 인도의 개념입니다. 인도, 아랍. 수학이, 기본 수학이 발달했던 그 인도나 아랍권에서 온 개념이죠. 이제 이게 발달하면 현재에서 뭐가 되죠? 요거는 사이버. 사이버가 뭐죠? 사이버가 우리가 아는 사이버의 세계입니다. 아까 했던 원도죠. 이게 왜 0이란 건 비었다는 거예요. 수업할 때. 왜 텅텅 빈 세계에 이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사이버 개념이다. 사이버. 그래서 사기 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이버 개념이고, 전부 대치수가 되고, 발화전.
판열성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앞에서 뭐를 했냐면, 지금 지워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fountain water, 워터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fountain water, 맞아. acre chamber.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총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개념을, 총체적인 개념을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때 우리가 bribe the elements에서, the elements가, 서양 사람들이 원래 18세기 뭐 이때까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 동양에서는 오행이라고 해서, 화수목금토 할 때 5가지를 세상의 기본 재료로 봤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4가지, 사방을 나타내는 4가지로 해서 물, 불, 공기, 기, 흙, 즉 화, 수, 토, 기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거 살펴보면 그래서 이 워터는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체인버는 이게 약실이니까, 화약이니까, 이게 엠버가, 여기 엠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불기가 말할 거고, 수토, 이거는 앞에 씌워졌지만, 여기서 흙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앵거가 뭐죠? 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앵거는 원생거, 화가 났다 이거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다 할 때 동사, 전치사 꼭 아셔야 되죠. 이때 화풀이 하다 누구한테 화를 내다. vent라는 거. vent가 원래 바람이 통하는 저 통풍구를 말해요. ventilator, ventilation에서 온 말인데 여기서 vent. 화를 뿜어대다 이거죠. 누구한테? 특히 희생타한테, 오니한테 피해를 입는데 희생타 앞에 혼을 씁니다. 그래서 오니한테 회화체에서 그냥 take it out. 소리가 꺼지면서 오니한테 역시 오늘 쓰죠. 썼는데 이거를 썼는데 이게 기에 대한 겁니다. 기. 자, 우리가 여기서 체인버가 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 수, 토. 왜냐하면 에이커가 토지의 단위이고 에그리컬처가 흙을 갈아서 짓는 농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 수토, 화, 기. 기가 이제 기운, 기세, 공기, 전부 이 웨더에는 잘 보면 수토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죠? 이게 워터인 건 그냥 그때도 해놨고, 요걸, 맞을 거면, 그냥 이 earth, 지구, 흙이 그냥 나오는 거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weather, 그 다음에, 수토, 기. 예, 기가 뭐였어요, 아까? 여기 나오네. 기가, 옛날 사람들이 할 때, 저기 우주, 달 뒤쪽에 공기로서 전달 매체가 있었다는, 기라는 것은 공기의 준말로서 어떤 허공 속의 전달 매체를 에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 일종의 에틸에테르, 즉, 보면, 수토 화기로서 이렇게 연달아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에크로님을 조립을 한 거죠. 조립한 거. 어쨌든 기가 살면 브리더, 기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스프로 이게 전부 기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싸서가 이제 소스가 양념이니까 싸서가 뭔가 뜨거운 걸 받침대, 커피잔 같은 거 오는데 이게 기가 나올 때 받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스가 소스고 이게 식음터는 사스 하게 되면 이게 회화에서 이제 세스가 돼서 시건방지고 신맛을 내는 양념을 소스라고 그러는데, 세스, don't sass me 하면 don't sass me, 말대꾸하지 말라고. 말대꾸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기가 살아서 덤비는 경우를 갖다가 이와 같이 사스로 사스를 통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슬라버, 드라이버, 쉘터, 스플러도 좀 전에 했죠? 이것도 스플러에서 스플러로 할 때 이거 스플러로는 여기서 P에 넣지만 이렇게 쓰면 이제 플러로에서 S를 붙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는 발음이 영어에서 안 돼요.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다 됩니다. 스프 따는데 영어는 여기서 든 파이어링은 와야 된다. 스트 요 셋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플러로가 날개짓한 것은 뭐죠? 기를 사용한 공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새가 날 때 스플러 그와 같이 그럴 때 팍팍 하는 소리가 프라이팬 위에서 바다가 푸식 하는 소리하고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감각을 익히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스플러라고 기를 살린다. 공기를 들어맞는 것이 브리드 맞죠? 그래서 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예는 기가 죽은 사람이고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를 때 슬레이버 웨이버 망설이다 슬레이버 침을 제일제일이고 그런 거죠. 레슨 이건 차악이지만 차선이라는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슬러터하면 이게 슬러터와 도살꾼이 도살을 할 때 죽여놓고서 막 웃을 수 있죠. 아주 이게 사이코패스틱한 그런 얘기인데 레프터가 웃음입니다. 웃음은 허파에 있는 기를 뿜어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막 웃을 때, 야, 너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그러죠. 그것이 레프터의 개념이고, 그러한 기를 갖다 다 빼서 소진시키면 슬라터, 동물을 이렇게 목을 치거나 해서 도살하죠. 그래서 슬라터가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영어적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이거 아까 지가 들어갈 걸 기니까 이거 뺐어요. 여기 뭐가 되냐? 그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 여기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그림은 주로 형용사로 쓰죠. 그림 하면 우리말 어감으로는 야 그림 좋네 하고 파스 같은데 영어에서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 도구에서는 그림. 자 그러면 그림 윈터 역시 이거 ER이니까 이거 뭐죠? 살벌한 삭막한 황량한 겨울을 나타내죠. 그림 프로스펙트 어떤 전망을 퓨처에 대한 전망인데 이게 우리가 암울한 전망 같은 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이게 독일 사람들의 명사로서 고유 명사로서 쓰는데 이 사람 유명한 The Grimm Brothers에서 그림 형제라는 존재가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언어학자이면서 독일의 민속학자들입니다. 독일 각 지방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해지는 얘기, 뭐 장화 홍련종 같은 것도 우리 민간 설화에서 온 거죠. 그 장화 홍련종 같은 거는 끔찍한 이야기죠. 나중에는 해피엔딩이지만 그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것이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막 살육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림 그러니까 미소를 지을 때 스마일은 레프터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건 기를 뿜지 않고 얼굴 모양으로만 이렇게 멀리서 알아볼 수 있게 스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림 스마일 이것은 섬뜩한 미소 이렇게 됩니다. 그림 스마일 뭐 이게 없다고 해도 그러면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이용한 대표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림 립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립은 뛰는 거고 립은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그러니까 벼나 곡식을 잘라서 수확하는 거 자르다 이런 뜻이죠. 그걸 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확자가 뭐예요? 리퍼가 되죠. 리퍼. 근데 이거는 누구냐? 인간의 목숨은 그래서 줄로 연결됐다고 이렇게 해서 목숨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건 으시으시한 리퍼다 이거죠. 벼는 살아있죠? 그걸 잘라내요. 생체를 잘라낸 사람, 생체가 숨을 쉬는 거예요. 벼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볼이나 숨 쉬는 밀을 갖다 딱 너는 이제 지상에 다 살았어. 날 따라와 하고 목을 딱 따가면 그림 리퍼가 이제 수학자니까 생체인 벼를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정관사 더 붙어서 The Grim Reaper가 됩니다. The Grim Reaper. 이게 우리말로 뭐죠? 이 사람 목숨을 데려가는 건 왜 그래요? 저승에서 어떤 심부름을 메신저로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저승에서 온 사자, 생선을 데리고 가는 사람, 그림 리퍼가, 길게 발음해야 돼요. 그림 리퍼. 근데 이게 이거는 리 하면 짧은 이 립하고는 전혀 발음이 틀린 게 미국 용어지만, 슬랭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거 장모음을 일부러 담으로 합니다. 리퍼. 그러면, 리퍼 다음에, 여기 앞에 그림 대신에, 이 같은 게 되니까, 잭, 갑돌이 갑순이 아무나, 갑돌이한테 붙이는 이름이 잭이에요. 그럼 잭 더 리퍼가 났다. 더는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에 끼죠. 잭 더 리퍼. 유명한 잭 더 리퍼가 영국의 연쇄살인마로서 신문사에 편집을 할 때 본명 대신에 나는 잭 더 리퍼라고 부른다. 이 못된 창녀들의 목숨을 내가 거두러 왔다. 그래서 잭 더 리퍼 하는데 이게 잭 더 리퍼라고 이름 붙인 것은 The Grim Reaper라는 개념이 걔네들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잭 더 리퍼 하니까 마치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 같은 구조거든요. 정관섭 씨가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뜻있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창녀들을 다 소탕하려고 온 저승사자야 라고 해서 잭 더 리퍼라고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수정컨대 그러면 이 관사가 여기서는 여기 붙고 여기 붙지만 이게 다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에 써서 그림 리버, 여기서 뭐 목숨을 거둬가는 이야기가 그림이 되냐 그죠. 목숨을 거둬가는 대표적인 지금이 누구죠? 백정이죠. 백정이 하는 일이 도살, 슬라터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싸서 소스를 쳐서 먹자. 사람은 날고 그냥 안 먹으니까 익혀서 슬라터, 그림 슬라터가 되고. 그래서 산채로 먹을 수도 있고 리터가 되어서 레서 이블은 차선,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컨대 머더는 살인이고 맨슬라터는 과실치사, 이게 좀 나은 거죠. 차선책. 그래서 라이브, 사람이 죽고 산 건 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 리터가 뜻이 많은 거라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를 쓰면 레터 편지가 되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니까 살았으니까 편지를 보내겠죠. 그죠? 살아있다는 표시가 레터입니다. 그래서 레터가 I'm let you know, I'm letting, I let you know, I'm going to let you know, I let you know, 둥둥둥, 너한테 알려주마, 나 아직 전방에서 아직 살아있어 라고 보내는 것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터는 라이브 리터라고 했는데, 리터는 뒤에 그죠, 레터, 전자우자 할 때 레터고, 나중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어 올라갈 때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다리를 나중에 갖고 와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TT나 DD나 같은 게 되니까 리터와 레더가 뭐냐? 리터는 한 대에서 낳은 새끼를 리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거 길거리 흩어놓은 것도 리터고, 그런데 리터가 원래 고전적인 뜻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리터는 고전적인 뜻이 뭐냐? 리터, 뭐죠? 리터, 그렇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동차 하나, 어떻게 읽습니까? sedan, 이라고 그러죠. sedan. 체어가 두 개 생략된 거예요. sedan 체어. sedan 체어가 뭐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이동할 때는, 대강께서 이동할 때는 머슴들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비켜, 물러서거라, 섰거라, 등등 하면서, 조심하면서 따라왔죠. 가마꾼들이. 즉 뭐예요? sedan 체어가 가마인데, 가마의 원래 이름이 리터더라. 그래서 이것이 발달해서 오늘날은 스트레처의 뜻까지 나왔어요. 스트레치가 뭐예요? 아까 스프레더는 빠다 바르는 칼이라고 했고, 퍼뜨리고, 스트레처는 잡아당기는 거죠. 접었다가 잡아당겨서 환자 몸을 잡아당겨서 이동하는 들것입니다. 들것이 스트레처고, 고사한 말로 리터인데, 이 리터의 원래 뜻은 가마였더라. 그죠. 이거는 고대부터 했던 거죠. 서댄이란 말은 이게 땡 하는 거죠. 땅이 그죠. 이 안에 높으신 분, 이거는 프랑스식의 17, 18세기이고, 원래는 리터라고 그랬습니다. 가마권. 근데 커버가 이 가마는 높은 산에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여기까지 다 가리고, 시집갈 때, 아가씨 시집갈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봤죠. 이게 바깥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엿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달린 가마를 말해서 커버. 이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
안에 있는 있죠. 타고 가는 여자는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가마꾼이 이렇게 그대로 기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오락내락 하니까, 역시 이 귀인의 머리하고 가마 머리하고 면하고 서로 이렇게 딱 충돌해서 헤딩 현상이 이러면 헤더. 그것이 뭐죠? 양면, 머리면과 가마 지붕면이 만들어서 양면장 분출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리터 얘기합니다. 리터. 여기서는 옛날부터 있던 귀인타는 가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지에서 리터가 가마란 뜻이 원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앵거라고 그러죠. 앵거. 근데 애더는 독사, 바이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예가 대답질하면 화가 나다. 머리 끝에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베스퍼는 루시퍼의 반응은 저녁 때 금성을 말하고 아침 거는 루시퍼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베스퍼, 어더가 소, 개, 이렇게 새끼를 열어놨는 돼지 같은 짐승의 젖통, 새끼 먹는 밥, 새끼 밥통이죠. 이걸 갖다가 베스퍼 어더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 자, 결국 돼지가 이제 새끼한테 젖을 먹을 때는 저도 누워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생에서는 어미 동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밑에 새끼들, 그 새끼들 집합을 뭐라고 그러죠? 리터라고 그러죠. 리터들이 쫙 모여서 나도 1리터씩 먹을 거야. 리터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새가 뭐하고 같냐? 모양새를 보는 겁니다. 모양새가 리터. 새끼들이 줄줄줄줄 밑에 모였어요. 엄마 젖통이 있습니다. 젖꼭지가 여러 개죠. 이런 동물들은. 먹는데, 이것이 마치 밑에서 위에 것을 떠받치는 형상이더라 이거죠. 조금 전에 뭐가 갔습니까? 리터가 가마. 밑에 가마꾼들이 위에 귀하신 몸을 떠받치는 거하고 모양이 같더라. 그래서 리터가 가마도 되고, 리터가 한 배 새끼란 뜻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자체가, 이게 1리터 할 때, 이거 1리터 할 때는 물론 다니니까 이제 키를 일부러 없었지만, 발음도 리터 같죠. 리터가 얘들 정량은 1리터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쉬워요. 그래서 그 정량을 잡아봅니다. 이 1리터 계통은 전부 젖이란 뜻이거든요. 락토페에 가서 락토가 젖이라는 거 많이 들어갔어요. 젖을. 그러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떠받쳐 모셔야 되는 가마꾼의 고생담을 얘기하는 것이 리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흐트러져서 하나하나 기억하려면 전혀 기억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통합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리터가 분산시키는 거, 분산의 뜻이 젖 다 먹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 이제 엄마하고 별별 없어.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물건 다 쓰고 나면 나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막 버릴 거 아닙니까? 돈 별일 봐. 길거리에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젖을 다 먹은 새끼가 길로 흩어지듯이 리터가 길거리에 버리는 쓰레기라는 뜻까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서부터 쓰레기까지 다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데 끝에 ER이 붙어서 그렇다는 거죠. 반동성 대치수니까 이때 원래 젖 먹던 애들이 10명이면 흩어진 애들 쓰레기 수도 10명이 되면 반동으로 대치하더라. 그래서 이게 판열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열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야? 저희 말할 때 앞에서 이거 B를 뺐네. 보더 이거 여기 쓰지 않나? 앞에서 이게 뺐구나. borderline 매너 아까 했죠? 매너에서 불안했는데 borderline 보더가 이제 경계선 아닙니까? 국경선 줄을 말하죠. 보더. 근데 보더를 발음하면 보드가 get on board 하면 갑판에 타다, 승선하다, 배나 비행기에 타는 거, 버스 타는 것도 온보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보드, 이사회 할 때, 보드 디렉터 할 때 그 보드입니다. 같이 타고 같은 길을, 같은 목적지로 간다는 뜻이죠. 보드. 그래서 그러면 보딩 패스하면 탑승권이죠. 보드 하면 탑승자가 되죠. 탑승자. 그러니까 보드 하는 사람이니까 보드가 되는데 이 보드라는 발음하고 국경선 보드라고 같더라. 이게 발음이 왜 같을까? 요거는
A가 없고 요거는 A가 있다 차이뿐이지 보더나 이 보더나 이거나 같은 거죠. 모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발화전 국경선은 총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발화전에 전쟁 전에 그래서 서로 으렁가면서 하는 이 판이 널판 절대판이에요. 즉 모두가 판입니다. 모두. 우리 한번 열봤는데 한 판 벌려? 그러한 선이 국경선이 판열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화전 총 쏘기 전에 판을 달구는 선이 판열선이라고 됩니다. 반대 발판. 요걸 응용한 것은 나중에 하고, 잠깐 반대 발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반대 발판하니까 사다리가 또 오르네요. 사다리라는 것이 아까 너를 있고 너를 하나씩 밟고 하죠.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발로 밟는 거, 발판이 되겠는데, 사다리를 올라갈 때 처음에 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왼발을 뒤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판을 밟을 때는 반드시 오른발로 양면, 그러니까 발에 왼쪽 오른쪽 왼발 밟고 오른발을 밟습니다. 왼발 밟으면서 또 깡총 왼발 밟으면 이 사람은 떨어져서 사고 나기 쉽죠. 그것이 양면장 분출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동에서 왼쪽에 대한 반동으로 오른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줘도 됩니다. 개념상 결국은 통일적인 개념으로 보면 결국 이게 반동에서 한 발 한 발 엇갈려 나가는 것을 영어에서는 ER로 표시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경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빨갱이 국가, 파랭이 국가 이런 건 서로 반동장 아니냐. 그래서 북한 애들이 우리 볼 때 항상 저 반동들 봐라. 똑바로 못하겠어. 맨날 반동. 그러니까 이게 반동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 이것이 반동에서 계속 양면 나가면 얘기한 대로 무한진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 바탕 개념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탕 개념. 이게 전부 바탕을 딛고 올라가는 거죠. 모두도 바탕이고. 그래서, 영어는, 그러니까 ER 자체가 이게 어떤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특히 식기 중에서 빠다 바르는 칼을 갖다가, 스프레드를 하는데 왜 펼치는 것이 안 돼? 왜 스프레드? 빠다라는 바탕, 소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버터죠. 버터를 바르는 게 없으면 빵을 먹을 수가 없어. 빵 먹는 바탕이 바로 바탕을 만드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 버터더라. 그래서 프라이팬 바탕에다 쫙 버터를 바르면 아까 스플러러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스플러러 지직 타더라. 그래서 바탕 개념으로서 ER이 다 통일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수의 바탕은 뭡니까? 양수, 음수. 그 사이에 0이라는 사이퍼라는 바탕이 있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어에서는 이 아랍사람은 발음도 못해요. 근데 이 영어에서 이게 사이퍼가 됐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도 바탕 공간이에요, 결국은. 바탕하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탕, 사다리 올라갈 때 그 바탕과 같은 개념이 모든 것을 이런 카운팅할 때 카운터가 수 계산하는 바탕도 되고, 그렇죠? 계산하는 거, 계산대 같은 거 카운트하고, 이게 수를 바탕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탕 이하는 같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바탕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의 바탕이 에테르 있듯이, 있는데, 같은 계통이더라. 이거 비버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카운터 군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군대과 이쪽 군대 저쪽 아군 적군이 맞으신 교전의 일정인데, 교전은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접전. 일단 부닥쳤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부닥쳤다라는 거. 카운터 파트하고 부닥쳤다는 걸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경선에서 벌어지는 거죠. 스피드 스테이지, 그래서 스태그 할 때 있고, 이게 이제 속도 단계에서 속도를 내면 먼지가 되고, 스웨고, 우시되고 다 했었고, 그래서, 레더에,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레더가 되겠네. 레더로 하고, 클라이머는 허겁지겁 길을 쓰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아무튼, 캘본, 텐더 테이퍼. 아까 텐더 테이퍼 했었죠? 망치로 헤딩 할 때, 뭘까요? 할 때, 팍팍, 여기 들어가려면, 끝이 테이퍼된, 끝이 뾰족한, 것이 부드러운 부분을 파고드는 거, 그것이 텐더 테이퍼라고 했습니다.
theater. 잘못하게 되면 이제 농마가 되겠죠, 탱커. 그런 것이고, 여기서 prime time, primer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죠. 프라이머, 마중물도 되고, 기본소도 되고,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을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프라이머. 그래서, 총알의 바탕. 총알을 세워보면 여기 바탕에 뭐가 있어요? 바로, 뇌관이 있죠, 뇌관. 뇌관을 프라이머로 하더라고요. 총알의 바탕은 뇌관이다. 그것을 그래서 프라이머라고 그러는데, 타이머로서 프라임 타이머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트릭, 이제, 이 바탕에 불이 붙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트릭과, 트랙이라고 하는데, 트릭에, 이게, 티어터가 극장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는 바탕이 되죠. 근데 이것이, 예술적으로 해서, the trigger of war 하게 되면, the theater of war 하게 되면, 전선, 커다란 의미에서 전장터가 됩니다. 싸우는 무대란 얘기죠. the theater of operations 하면 작전, 지대에서 태평양 전쟁 때 태평양 같은 것이 the Pacific Theater of Operations 이렇게 부른 거죠. 테더는 그때 짐승을 묶어놓은 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묶어놓은 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트릭과 트리퍼는 다음 시간에 연상해서